고가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비상등이 켜진 차 옆에 서 있습니다. 곧 뒤따라오는 차량에 차선을 이동하라며 손짓을 하지만 승용차와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모두 14대가 파손됐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에 서행하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겁니다.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브레이크 걸어도 제동 거리가 너무 길고 그리고 차들도 다 천천히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는 고가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뒤따르던 승합차가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세종에는 전날 밤부터 0.3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영하 0.3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는데 살얼음이 도로를 덮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살얼음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기 쉽고 표면 온도가 낮은 다리 인근에서 생기기 십상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를 전후해 대전과 세종에서만 10여 건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노면이 젖거나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영하의 날씨엔 고가도로나 터널 출입구 주변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감속 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 한복판. 갑자기 눈앞에 사고 현장이 나타납니다. 운전자는 다급하게 속도를 줄여보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세우자마자 옆 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 한 대가 사고로 서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망가야 돼 이거 어떻게? 불과 몇 초 뒤 대형 화물차가 또다시 그 뒤를 추돌합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향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유조차를 포함해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비명소리가 나고 뭐 전쟁터 같았어요. 진짜로. 진짜 제가 지금 40살인데 이런 건 처음 겪네요. 진짜.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 도로가 빙판길과 다름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미끄러웠습니다. 한 30m 이상 밀렸습니다. 지방 간다고 타이어도 바꾼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바꾼 상황이라 그래도 안 들더라고요. 사고 충격에 일부 차량에 불까지 붙으면서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들이 얽혀 있어서 견인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분 뒤 2km 떨어진 반대 방향 차로에서도 차량 20여 대가 부딪히며 뒤엉켰습니다. 10여 명이 다쳤고 운전자 한 명이 현장을 피하려고 난간을 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나오시다가 이제 교량 쪽에 얼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피하신다고 뛰어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고 현장에선 3km 넘게 정체가 빚어졌고 소방당국과 경찰의 진입이 어려워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비상등을 켠 채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량들 앞에 겨우 멈춰선 화물차. 얼었지. 와, 멋진 보다. 잠시 뒤 멈춰 서 있던 화물차 뒤쪽을 다른 차량이 와서 또 들이받습니다. 내리자 이안 되거든. 또 온다. 오늘 아침 6시 46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부근 33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3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등 7대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침 출근길 아찔했던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20분 전부터 내린 비가 영하권의 날씨 속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위에 살얼음을 만든 겁니다. 비가 내리자 얼어버렸었습니다. 완전 스케이트장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내가 차를 갖다가 제동을 하고 차를 돌아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고 지점이 내리막의 커브길인 점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비상 깜빡이로 계속 켜주니까 한 차가 와서 이렇게더라고. 그냥 한 15m 날아갔거든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10명. 사망이나 중상자는 없었지만 37살 황모 씨 등이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도로가 4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새벽엔 비 내린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추돌해 7명이 숨지는 등 도로 위 살얼음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밀리더니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핑그르르 돕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남성 쪽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들어옵니다. 곧이어 속도를 멈추지 못한 SUV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이 남성을 지나칩니다. 모두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으로 인한 습기가 아스팔트 표면에 투명하게 얼어붙어 생깁니다. 단지 도로가 젖은 것처럼 보이는 데다 도로 색깔과 동일해 운전자가 미리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덮인 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100km로 달리다 제동을 할 경우 마른 도로에 비해 제동 거리가 5배나 깁니다. 이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특히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 근처, 그늘진 곡선도로처럼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지역이 나오면 감속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차체가 회전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블랙아이스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 관리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확인해가지고는 조치를 하면 늦어버리고 취약 구간에 먼저 염화칼슘을 뿌리고 위험한 구간을 먼저 조치를 하고 상습 블랙아이스 구간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열선을 까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